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냈는지요? 오늘은 그 발표 주제가 기업 윤리입니다. 학생이 발표하고 제가 이제 평가하겠지만 서두에 조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윤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과 관련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며, 기업은 한마디로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죠.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기업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생산과 광고와 소비와 고용과 회사 내 조직과 노사관계, 임금 등,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 광범위한 분야에 윤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또 건설업, 여러 가지 각 분야의 그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많이 생기고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GNP가 상승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결국 기업에 종사하는 그 회사원들이 결국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의 가족이죠. 좋은 기업이 있을수록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행복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기업 윤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강조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일단은 학생의 발표를 듣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과 윤리 7주차 발표를 맡게 된 오조의 권남형입니다. 오조의 발표 주제는 기업윤리입니다.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생소한 주제입니다만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업윤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경영 방식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앞에 설명드린 경영 방식 중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윤리 경영에 대해 심화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윤리란 기업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하듯이 기업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기업의 경우는 설립 목적과 그 목표가 항상 이윤으로 수렴되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윤리적 문제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상황에서 기업의 대처 방향을 논하는 학문이 기업윤리입니다. 윤리와 연결되는 기업의 경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첫째로는 비윤리 경영.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 윤리는커녕 법과 제도마저 무시하는 독불장군식 경영입니다. 과거 윤리학이 대두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전에는 상당히 흔했던 경영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동 노동 착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선 아동의 노동 착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보수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 행위는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될 뿐더러 실제 아동의 삶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예 일정 나이가 되기 이전에는 취업활동을 막아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암암리에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만, 이렇게 수요에 의해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둘째로 초윤리 경영이 있습니다. 경영과 윤리를 따로 떼어놓고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그나마 법은 준수합니다. 다만 윤리적인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윤리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경우로 이 경영 방식은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윤리 경영이 있습니다. 윤리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경영 방식으로 법뿐만 아니라 그 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사회 통념까지 고려하여 기업 윤리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윤리학적으로 모든 기업이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며 그렇기에 아쉽게도 그 예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도 마스크 값을 올리지 않은 몇몇 양심적인 마스크 생산 기업이 있겠습니다. 기업 윤리 미준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 차별. 이 경우는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비정규직의 약점을 잡고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하는 것으로 주로 임금 차이, 불합리한 상사의 월권 행위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 개선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적잖이 남은 것이 이 사례입니다. 경영인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이 예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갑의 권력 남용, 호칭 갑질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주로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 사이에 발생합니다. 불합리한 계약 조건, 과도한 업무 지시가 이 사례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그 유명한 땅콩회항, 남양유업의 대리점 강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역시 경영인들의 인식 개선이 문제 해결에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인사제도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인사는 공정한 실적과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승진 및 취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특정 인물만 승승장구하고 정작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리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좋지 않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 중 인사제도를 제외하면 모두 이윤을 윤리보다 우선시하는 기업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 위의 사례로 인식이 나빠진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간극을 좁히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물론 기업의 설립 목표는 이윤 추구에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를 등한시한다면 결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영 방식 중 이번 발표에 가장 부합하는 경영 방식인 윤리 경영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 경영은 기업의 이윤 추구에 있어 윤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경우입니다. 준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속어로 꿀릴 것이 없기 때문에 경영 활동이 투명하고 그런 만큼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곧 그 기업을 보는 소비자 및 대중에 있어 기업의 신뢰도, 나아가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기업 윤리를 지켜야 하는 여러 이유 중 기업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저 둘은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결국 이윤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 경영 또한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현실과 타협한 이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선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피상적인 윤리 경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윤리적인 기업인 마냥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놓고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윤리는 이윤의 치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 기업이 입단속을 잘 하게 되면 내부 고발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하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윤리 경영 자체를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윤리 경영이란 본래 기업인과 그 경영인의 도덕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마케팅 효과만을 놓고 그때그때 대중의 호응이 가장 좋은 방식만을 윤리 경영이랍시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때 문제 대처에 있어 큰 호응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정반대로 대처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주의적 윤리 경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업 윤리를 신경 쓰고 싶지는 않은 게 본심이지만 여타 경쟁 기업들이 윤리 라운드로 대동단결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일단 윤리 경영을 하기는 하지만 본심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경영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서 윤리 라운드란 윤리적 행위를 경영 활동에 적용하려는 국제적인 시도로서
21세기 기업 경영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와도 비슷합니다. 윤리학적 시각으로 경영을 바라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이윤 추구에 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의 실적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를 꺼리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구한 이윤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과 윤 예, 학생 발표 참 잘했습니다. 학생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결국 기업에서 이 윤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표를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윤리를 잘 적용하면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윤을 많이 추구하더라도 각 부분에 윤리를 적용하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경영하게 되면 그 기업은 나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도 참 잘 했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뭐 아까 프랜차이즈하고 대리점과의 어떤 불합리적 계약이라든가, 또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런 어떤 대기업의 어떤 정책 컨트롤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사례를 들었지만 더욱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기업의 어떤 사례라든가 나쁜 기업의 사례, 이런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더욱더 공감이 가는 그런 발표가 됐을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참 잘했어요. 시간이 조금 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리만 추구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윤리를 만약에 소홀하게 되면 환경 파괴라든가 뭐 임금 착취라든가 허위 광고라든가 소비자의 다양한 피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작년 여름에 보면 지금 BMW는 뭐 해외 자동차 중에 원래 1위로 판매된 아주 우수한 차량인데,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곳곳에 보면 달리는 차가 막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습기로 인해서 2011년 아이들이 그때 뭐 90 몇 명인가 죽고 그랬어요. 120 몇 명이가 여러 가지 어떤 불상사 일어나고, 또 불량식품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 식중독도 생기고, 이런 예를 보면 이 기업이 책임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을 주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착한 기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에는 반드시 윤리를 중시 여기고 그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노블리스라는 건 귀족이 대접을 받으려면 갖고 있는 위치나 명예만큼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 그 기업의 그 경영주라든가 설립자들이 결국 그 기업의 일종의 귀족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최고 위에 있는 경영자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철광왕 카네기라든가 석유제국 록펠러라든가 지금 현재 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이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죠.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돈을 자선과 또 사회의 모든 걸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기업가로서 참으로 신선한 그런 책임을 다한 그런 사례들이죠. 이 뭐 역사 속에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합니다. 경주 채부잣집이 유명한 일화인데 그 집안의 1년 농사의 수확량 3분의 1은 손님이나 이웃에게 베풀었다 하죠. 근데 그렇게 주고 나서도 5천 가마 정도가 남을 정도로 아주 남도 풍요롭게 하면서 자신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벌지 말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이윤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돕고 도와주면 얼마나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 나쁜 기업의 사례 아까 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습기 살균 이거 잘못 만들어 가지고 2011년 피해자 221명 중에 92명이 죽었다 그러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이 부주의하게 만든 이 가습기로 인해서 그렇게 소중한 생명들이 92명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나쁜 기업이죠. 그래서 철저히 검사해서 이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완벽하게 검사를 해서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죠. 아까 BMW 이야기 했었죠. 결국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작상의 시스템 오류가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주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알 건데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기업이 생산을 할 때 생산 과정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혹시나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거를 잘 보완해서 상품으로 내놔야 되고 그러한 상품들이 국민들에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조금 더 해가 끼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특별히 먹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식품을 만들어야죠. 결론적으로 이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결국 이 성경에 관계된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개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창설한 목적이라든가 기업 경영의 그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면 궁극적으로 선한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경영자뿐만 아니고 그 회사원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영을 하면 뭐 임금 착취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노사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상대방을 조금 위해서 이렇게 선처를 하고 또 회사 안에서도 얼마나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배려하고 또 조금 힘들더라도 위로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 회사가 행복한 회사가 되고 더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또 기업의 모든 이윤을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웃을 위한 자선과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가치관이 될 때 이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